5월 26일 화요일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바로 갈게요. 네이버 풍문간파 오늘의 시장 풍문들. 5월 27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26일인데 27일자 핫이슈를 본다는 것은 일단 오늘 나와있는 뉴스예요. 오늘 시장에 반영된 종목들. 이제 또 이어질 뉴스들. 그러니까 이 뉴스들은 이번 한 주나 내일 충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법용이죠. 시장의 전체적인 시황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봉, 단타 매매, 저가 주가 방어 이런 매매 기법들이 알맞게 포진되어 있는 뉴스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황은 아니죠. 자, 핫 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리스 빚 상환, 변동금리 700조, 삼성전자, 자연재해, 엘니뇨, 가짜 백수, 휴가, 빅뱅, 콘서트, 돼지고기, 생체렌즈, 귀농, 주방용품. 자, 생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소한 거. 자,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요거는 처음 듣는 키워드다 하시는 거. 빚 상환. 이거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 그리스 빚을 상환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예요. 내일 시장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변동금리 700조. 변동금리 700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는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생체렌즈가 디스플레이 아니고요. 눈에 그 동공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돋보기를 눈에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시력을 6.0까지 만들 수 있고 1.0을 3.0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시력을 3배 이상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장치.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체 렌즈를 장착하기 시작하면 커튼하고 블라인드가 제일 많이 팔릴 거라고. 사생활보 블라인드하고 커튼하고 엄청 팔릴 거 아니에요. 옆집 막 훔쳐보고 그런 애들 있을 테니까. 일단 뭐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무슨 사업 계획표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나오는 글자가 2020년이요. 2020년. 예전에 2020년 그렇죠. 지금 2020년 계속 그러는데 저 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그때까지 꼭 리딩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1990년도인가요? 80년도에 만화가 있었죠. 애니메이션 2020년 원더키디 2020년 원더키디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때 로봇도 발전돼 있고 그렇죠? 우주항공도 발전되어 있고 외계인도 만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원더키디. 이거 봐봐. 공룡 로봇. 공룡도 개발하고 있고. 야, 이거 보면은 참 이때 만화가들의 상상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만화가의 상상력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2020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뉴스들이 대두되고 있는가. 뭐 도로 뚫겠다. 뭐 건물 만들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매출 2014년 34억 2020년에는 60조 원 거대기업 발돋움. 왜 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또 2020년도에 묶어? 네. 왜 또 2020년에 묶는 거야? 이것뿐만 아닙니다. 강남 송파까지 열차 인천공항서 2020년부터. 야, 2020년 벤츠 20개 확대. 벤츠도 2020년이네. 야, 레이더 2020년까지. 캡슐 커피 2020년까지. 레이더 2020년까지. 일본 2020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 2,500만 명까지 가능. 야, 참.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2020년은 야, 진짜 2020년까지 무조건 살아야죠. 얼마 안 되네. 우리는 얼마 안 되네. 간당간당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 그분들도 다 사셔가지고 지금 한 110살? 100세이신 분들도 5년 더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115세까지 버텨갔다가 2020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비군도 2020년에 얘기가 있죠. 예비군. 제가 얼핏 본 거는 맞는가? 예비군 2020년 나오던데. 여기 있네. 요 뉴스 7시간 전 예비군 훈련비 10만원 약속 잊으셨나요? 군이 2020년까지
12,000원인 예비군 훈련비를 35,000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번에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는 2020년까지 10만원 준다 그랬거든요. 예비군 훈련비를. 대신에 이제 2박 3일 훈련을 3박 4일로 늘리겠다 그랬는데 안 받고 말지. 안 받고 2박 3일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말이 안 되가. 그리고 예비군 훈련비를 하루를 빼야 되는데 12,000원이면은 뭐 운용 그 이동비하고 밥값 하면은 진짜 이건 어이없는 가격이죠. 어이없는 가격. 대체 누가 이걸 대표적으로 측정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이없습니다. 2020년. 자, 2020년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진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예. 지금 10페이지 뒤죠? 10페이지. 현대차 2020년까지 2조원 투자. 선진 자율주행 기술 추격에 올인. 저기 들어가 볼까요? 예, 계속 뒤로 가도 무조건 2020년. 보이시죠? 2020, 2020, 2020. 지금 몇 페이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예, 아무튼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다 보세요. 네, 울릉도 2020년까지 청정 에너지 섬이 된대요. 예, 이런 것들. 와. 너무나 많은 일들이 2020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씩 예, 보시고요. 그리스 4달 5일 IMF의 빚 상환 시사했다. 호재입니까? 약재입니까? 여러분들. 네. IMF의 빚을 상환하겠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호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배짜라 이래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배짜라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는 호재잖아요. 호재. 그리스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조금 예, 긍정적인 호재로 적용될까 하다가 또 그 뒤에 받아치는 뉴스가 나오죠. 변동금리 대출 700조 시한 폭탁 째깍째깍.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은 어느 시장에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중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예, 부동산으로 엄청난 이익을 막대하게 그렇게 이제 얻다가 부동산 이제 폭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부동산 업계는 그럴 일 없다. 무조건 오른다. 뭐 1억짜리 100억 된다. 물론 농담이고요. 무조건 오른다 긍정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렵습니다. 2020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부로 네, 이 부동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뉴스에. 네, 일단 변동금리 대출 700조 시한폭탄 요게 예, 시장의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변동금리 대출 700조 뉴스하고 예, 그리스 디폴트 어제 뉴스, 오늘은 이제 갚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반대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 요런 것들이 오늘 발목을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힘이 없었다면 또 많이 또 하락을 했을 거예요. 네. 반도체는 채우고 스마트폰은 줄이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힘 실었다. 아, 임대주택 엄청 나온다고요?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 그 54만원짜리 주택 아시죠, 여러분들? 1인을 위한 1인을 위한 노숙자를 위한 54만원짜리 주택. 예, 바닥에서 잘 때 예, 집처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자는 그런 집이에요. 54만원짜리. 예, 미국에서는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다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예, 뉴스 한번 이제 내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뉴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세화예요. 미세화. 예, 미세화. 작아진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 제품들을 보세요.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죠. 예,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크기는 예, 줄어들어야 돼요? 커져야 돼요? 전체적인 가전제품이 얇아지고 작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MP3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작아져요. 그렇죠. 그 안에는 다 전자제품이니까 반도체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줄이게 되면 그 반도체만 줄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꼽히는 기판 예 그리고 소켓 모든 게 다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 그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계속 개발하면서 계속 미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빌트인을 원하는 거잖아요. 빌트인. 건물도 빌트인 모든 걸 다 빌트인. 건물이 벽에서 튀어나오는 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삼성전자는 벽에다 붙여버리는 TV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반도체는 계속 작아지고 휘어지고 예, 어쩌면 나중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관련 업종들이 괜찮겠죠. 그래서 공략한 종목이 우리가 마이크로 컨텍솔
자, 마이크로 컨텍스털이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거. 자, 방송에서 한 번씩 종목과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는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총 따지고 보면 한 세 번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마이크로 컨텍스털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매매 기법이 세 개는 보여야 돼요. 세 개. 어떤 거 보이세요? 지금 이 차트만 봤을 때 바로 매매 기법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후문법하고 정문법은 공개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본서 내용만 보셨을 때, 자, 여러분들 박스권 보합 구간이죠. 박스권 보합 구간. 그리고 그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날아가는 기준봉의 연출. 종가 매수, 수익 수련. 이 구간은 어떤 거? 기준봉 1% 종가법이 형성됐죠. 기준봉 1% 종가법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걸 기준봉 1% 종가법을 하지 않고 기준봉 단타 매매로 적용하신 분 있겠죠. 그러면은 기준봉 매수, 상승, 수익 실현,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 그 다음 고점대에서의 자 마이크로 컨텍스털은 이 자리라면 보합 구간이 연출됐지만 역사적인 고가권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컨텍스털은 어떻게 대응을 했겠어요?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죠. 왜? 고점이니까. 비중을 줄여서 고, 저, 평, 적정. 요렇게. 기준봉, 고가, 저가, 평가, 적정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지지와 저항에서 저항대를 보고 여기서 매수하면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입니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눌러봐주세요. 투매치론 매매기법 합본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죠. FM이에요, FM. 대신에 고가권이기 때문에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마이크로 컨텍스털의 호재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평택발, 그쵸? 평택발, 미세화, 반도체, 미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준봉은 어디를 지나칠 때 가장 효과가 좋은가? 고가나 저가, 평가, 적정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을 때 다시 회귀하는 AR이죠. 회귀 현상에서 가장 많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크로 컨텍스털은 대충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돌파, 눌림, 돌파, 이런 식이죠. 기준봉 중심에서 매수해라. 자,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 컨텍스털 투매치론 합본 설명에서 거의 FM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FM 차트. 아주 예쁜 차트니까 꼭 기록을 해주시오. 매수, 100원 차이로 매수 안 됐죠? 매수, 급등, 수익 실현. 자, 일단 반도체 쪽은 계속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실행했고, 지금 평택 반도체 단지가 완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호재는 지속되는 거예요. 호재는 지속돼요. 완성이 돼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완성이 돼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완성이 안 됐으니까 호재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반도체 업종이 많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서 이 종목이 갔다가 저 종목이 갔다가. 반도체 업종은 당분간 걱정 없어. 예, 당분간 걱정이 없죠.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얘기지만,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그거 뭐 막 여름에 자연재해 일어나고 저기 동남아시아 쪽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또 반사이익 반도체 관련주 날라오고 항상 해마다 그런 거 아시죠? 그쪽에 해외 반도체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안 좋은 부분이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버릴게요. 네. 자, 재작년에는 우리가 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자연재해에 의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반사이익, 그런 교육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마이크로 컨텍스털을 오늘 아침에 공략을 했었고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한국경제허브 글로벌 평택이 용트림. 일단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해서 장부 가치가 올랐죠. 관련주들 땅 갖고 있는 애들 뭐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200억 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웃긴 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여기 호텔 리조트도 발생한다. 왜? 단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주거환경을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환경이 옮겨지니까 그 안에 뭐 마트도 생겨야 되고 영화관도 생겨야 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평택 쪽으로 지금 그런 부동산 뭐 이런 업종들이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이 생기겠죠. 뭐 직원들 오니까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 다 만들어야 되고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도시가.
자, 자연재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홍수에 토네이도까지 사망자도 나오고 실종자도 생기고 이주민은 몇 천만 명이나 발생을 하고 둥둥 떠내려가죠. 저 차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진짜 비쌀 텐데. 예, 회원님들. 우리나라 차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떠다니면은 그래 차가 떠다니겠구나 하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이태리 이런 데 보면 막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고 참 이게 엘니뇨 때문 인도 폭염, 텍사스 폭우 등 기상이변 속출. 자, 인도는 지금 폭염 사망자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37개의 지역에 재난사태 선포.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차례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도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지는데, 지금 한 3년째, 2, 3년째 지금 큰 피해는 없죠. 예전에 뭐 우면산 산사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진짜 엄청났었는데, 올해 슈퍼폭우, 슈퍼 엘니뇨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솔직히 위험합니다, 그쵸? 자연재해, 재난 관련주들, 조정받았죠. 재난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온 애들도 있고 언제 한번 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슈퍼 태풍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슈퍼 엘니뇨 15년 만에 슈퍼 엘니뇨 온다. 16년 만에 17년 만에 18년 만에 온다. 지금 계속 그 많이 온다는 게 늘어나고 있죠. 제가 지난번 뉴스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또 18년 만이고 지난해는 17년 만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뉴스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태풍은 그 피해가 클지 안 클지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이런 애들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 있죠. 기준봉 단타매 말고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이라든가 별도의 단타매매로 대응하는 게 낫지 뭐 태풍 피해가 클 것이다 해서 태풍 관련주 모아가면은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태풍 관련주들은 미리 모아가지 말고 단타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메르스 발열 증세 2명 추가, 발병 환자 6명 가능성. 이 메르스 발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뭐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했다. 제대로 된 뭐 대응을 못했다 해서 이제 전염이 좀 됐다. 이렇게 정부 이제 탓을 얘기하는데 일단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재난 사태로 보고 그 일부만 그 정부가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다 자 지금 재난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그 부분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어떤 보상 뭐 피해라든가 이런 거 없게끔 정부에서 그건 해줘야 돼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냈고 우리가 관련주로 제일바이오를 공략을 했습니다. 맞죠? 회원님들. 제일바이오를 공략을 했는데 우리 방에서 전부 5,500원에 다 팔았어요. 라울라울님 어때요? 잘 팔았죠? 우리 회원님들. 5,500원. 이 5,500원이라는 가격은 예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5,500원에 다 던집시다. 오늘 나머지 물량도 여러분들 아침에 5,500원에 다 던지세요. 얘기를 했어요. 한번 밀리겠더라고. 그런데 제일바이오라든가 뭐 대한유팜,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매매는 끝냈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팔고 나왔는데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랑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점에서 한번 기회가 또 온다면은 어떤 거 다시 한번 저가주 주가방어의 명확한 움직임. 우리가 원래라면 저가주 주가방어로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서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못 들어가. 왜? 저항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항대가 확인이 되고 어떤 게 나왔어요? 저가주 주가방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쌍바닥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쌍바닥 보고. 이런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다시 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기준봉이라든가 차트상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가보는 거. 일단 천장벽 의미 있는 지점을 투타치 했죠. 투타치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아직 호재는 상당히 남아있으니까 제일바이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런 100% 확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관련주들 여러 개 있잖아요. 한 6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 밑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해외 유입 감염병 올 152건 전년 대비 35% 증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오만 나라에서 다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염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부 다 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해외의 유입 감염병은 언제 많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특히 해외 유입 감염병은 6월과 8월 달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럼 지금 몇 월 달인데요? 5월 달이잖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 빠졌다고 종목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 152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가요? 라울라울님, 낮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높다라는 얘기죠. 이미 돌파했다라는 거. 이미 돌파. 예, 6월달, 8월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종목들, 저 종목군이죠. 예, 제일바이오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을 다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진짜 우리 이 방송을 누가 모니터링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한 달이나 한 보름 있으면 꼭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중방송 있죠? 장중방송에서 회원님들하고 요렇게 될 것이다 하면은 꼭 이제 뉴스로 나온다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보다 먼저 아는 거죠. 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이맘때쯤에 그랬으니까 또 이래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 사상 첫 5월 폭염특보 대구 34.5도. 오늘 상당히 더웠습니다. 아열대성 기후가 온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제 바나나가 자랄 것 같은데요. 파인애플하고. 예, 라울라울님, 예, 라울라울님 집 앞에서 바나나가 자랄 수도 있겠. 화단에 이제 바나나 심어야겠네 이제. 예. 여러분들 파인애플 먹고 싶으면 파인애플 심고 바나나 심고. 예, 우리 삼촌 집에 바나나 나무 있다고. 야자수 열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안 좋아요. 5월달 폭염특보니까 그 포도당 캔디라든가 이런 거 있죠, 회원님들. 포도당 캔디 요런 거 판매하는 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져요. 당 떨어지고 막 이러면 포도당 캔디. 실제로 뭐 주식 거래를 떠나서 여러분들 포도당 캔디 그 약국 같은 데 가시면 3,000원 정도 하잖아요. 예, 포도당 캔디 항상 갖고 다니다가 덥다, 목마르다 뭐 이렇다 할 때는 포도당 캔디 하나씩 꺼내 드세요.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네. 아이고, 슈퍼맨님 안동 시골지에 바나나 나무 키워요? 와, 진짜네요. 네. 그냥 해본 얘기인데. 네. 벌써 그렇군요. 기후가 변하고 있다. 이럴 때 기후변화, 폭염이 발생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노인복지죠. 노인복지. 체력이라든가 이제 면역성에서 이제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폭염은 심지어는 외출 중 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심각하게는. 그래서 폭염과 노인복지는 항상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염과 노인을 연결 지으면은 딱 하나 나오죠. 뭐 나와요? 건강식품. 여러분들, 폭염과 노약자, 건강식품 먹어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왜 비타민하고 종합영양제 그런 거 선물하겠어요. 그거 다 건강식품이 어떻게 보면 영양제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 벌써부터 여름휴가 패키지. 자, 호텔들이 지금 패키지 상품을 계속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늘 리조트 관련주들 일부가 상승을 했습니다. 휴가 패키지 벌써 이제 뭐 한 달, 두 달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니까 예약을 시작한 거예요. 네, 실적 호조 가능성이죠. 실적 호조. 여름 축제 끝나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축제는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는가? 뭐 부산, 울산, 뭐 강원도 많습니다. 서머 페스티벌. 여름 공연 콘서트 급증. 자, 여름에 걸그룹부터 시작해서 댄스 그룹, 뭐 콘서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콘서트가 급증을 했을 때 돈 버는 애들이 있죠. 어떤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 달 됐어요, 한 달. 콘서트가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종목들? 음원, 엔터 또 있잖아요. 음원, 엔터.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거. 더 돈 많이 남기는 애들. 더 돈 많이 남기는. 공연 관련주, 그 무대, 조명, 무대, 음향 시설, 콘서트 장비, 공연 장비 업체요. 공연 장비 업체.
예, 스피커, 공연 장비업체. 얘네들은 공연할 때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제품만 들고 왔고 설치만 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예, 야외 공연, 썸머 페스티벌, 뭐 대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공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빅뱅 프레젠트 메이드. 여러분들, 빅뱅이 루즈하고 베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5월달에 루저와 베베가 나왔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은 어떤 신곡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빅뱅 노래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상당히 좋죠. 이것보다 더 좋은 노래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치우면 안 되고 신호 나오면 따박따박 매매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빅뱅 여름에 월드 투어 공연 있고 뭐 또 행사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엔터 음원 요쪽에 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매개체가 되겠죠. 빅뱅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어제 종목명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우리가 못 잡았어. 예, 오늘 우리 유료님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한 종목을 거래를 하려고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돼지고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저가주 주가 방어 형식으로. 근데 종목명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고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돼지고기 종목이라 가지고 한 종목을 얼마부터 잡으려고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근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날아가 버리더라고. 예.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일반 개미가 올리면은 아래 꼬리가 별로 안 생긴다. 아래 꼬리가. 예. 아래 꼬리가 안 생겼잖아요. 위에서 조종 나오잖아요. 그쵸? 예. 왜 그러냐면은 개미들이 올리는 가격대는 작아요. 그런데 털고자 하는 힘, 세력들의 힘은 강합니다. 그럼 개미가 올렸을 때 세력이 판다면은 반드시 아래 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관리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래 꼬리 없이 윗꼬리 달고 양봉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뉴스가 나와서 날라갔다. 그럼 윗단계에서 다시 도전을 하겠지만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있잖아요. 개미가 올리면은 세력들이 못 올리게 막죠. 시세에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자, 금겹살 돼지고기 가격 폭등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관련주들 잘 보고 있다가 여름철에 대응을 해야죠. 금겹살 돼지고기 가격 3년 만에 최고치. 마트가 싸긴 싸요, 그쵸? 어제 뭐 이마트인가요? 이마트 카드 갖고 가면 싸게 해준다 그래요. 마트 가면은 확실히 싸요, 싸. 혜택 받고 하면. 금겹살 돼지고기 가격 폭등을 합니다. 요거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돼지고기는 스윙입니다, 스윙. 중국 의류 신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돼지고기 관련주들은 언제까지 제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수육 뭐 이런 거. 이 고기 관련주는요. 현대자동차 휴가 일정까지 뭐라 그랬어요? 미라클 임청락.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때 엄청나게 휴가 때리거든요. 대부분 다 그쪽에 엄청나게 휴가를 해요. 그 시즌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돼지고기 관련주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초입 상승 초입은 6월달 정도 되겠죠. 상승 초입 때 신나게 스윙으로 매매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매매하고 7월달부터는 단타 매매 대응하고 그럼 되겠죠. 뭐. 중국 의류, 신발 등 일용 소비제품 수입 관세 대폭 인하 관련주들이 날라갔습니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뉴스가 지금 터졌죠. 중국 내달부터 관세 50% 인하한답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의류 등 신발, 일부 수입품 관세를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윤씨 아저씨님? 나올라올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여러분들. 내달부터 관세가 인하된다. 호재죠. 호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 거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한 종목이 대현이죠. 대현. 대현. 기준봉. 급등. 날라갔죠. 이 뉴스 터지고 요렇게 매수해놨는데
기준봉 단타매 매수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호재가 터졌습니다. 물론 이 호재들을 알고 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많이 나왔죠. 뭐 FNF, 뭐 그 뭐야 덕성 이런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덕성 이런 애들은 뭐 쭉쭉 가잖아요. 쭉쭉 가.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 당분간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진출용 의류, 신발 이런 회사들은 호재가 지속될 겁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노리지 않으면은 수익 내기 편한 뉴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증대되는 호재를 깔고 가니까. 다음 뉴스. 호크아이 시력 갖게 해주는 생체 렌즈의 등장.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네, 관련주들 뭐 대충 어느 건지 아실 텐데 일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콘택트 렌즈처럼 보이지만 이 렌즈는 다름 아닌 생체공학 렌즈입니다. 캐나다의 웹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이 렌즈를 이식하게 되면 10초 안에 시력이 3배나 좋아진다고요. 이식 수술을 하는데도 8분밖에 안 걸리고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뛰어난 시력을 가진 캐릭터인 호크아이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웹 박사는 지난 8년 동안 33억 원을 들여 이 마술 같은 렌즈를 개발했는데요. 사고로 시력을 잃었거나 노안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야, 저거 진짜 갖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한 거. 뭐 관련주로 따진다면 뭐 휴비치라든가 그런 거 있겠죠, 그렇죠? 네, 휴비치부터 시작해서 뭐 안과, 눈 쪽으로 관련된 애들은 대부분 다 좀 번쩍거렸다고 보시면 돼요. 성인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로 불편, 재채기, 기침 많다. 이게 문제야. 미세먼지가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거는 재수 없으면은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마철에도 미세먼지가 살아있다. 그럼 난리 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나쁜 거예요. 여름철 비가 많이 올 겁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져야 돼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뭐 4, 5년 뒤에 장마철에 미세먼지까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라클님? 우리나라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킹스맨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이거 무서운 내용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킹스맨 안 보신 분들 킹스맨 보세요. 킹스맨 환경 문제잖아요, 환경 문제. 미세먼지, 인터스텔라 이런 거. 대단합니다, 진짜. 영화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귀농 귀촌 5년 새 10배 급증, 청년 창업 급증한다. 농사지으러 간다. 오늘 번쩍거렸던 종목 있죠. 뭐 남해화학이라는 종목도 있고, 남해화학, 에그플레이션, 슈퍼 엘니뇨, 귀농, 뭐 이런 종목들 좋습니다. 남해화. 그리고 조비는 들썩거렸네요, 그렇죠? 들썩거렸고, 오늘 움직인 종목은 남해화학. 그리고 지난번에는 효성 OMB였죠. 효성 OMB. 그리고 꾸준히 쌍바닥 찍고 있는 애 어떤 거? 농우바이오. 요렇게. 농우바이오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했고, 농우바이오는 뭐 우리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조비스는 뭐예요? 조비스는 귀농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귀농 뉴스는 한 달 지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 달 전인가 제가 귀농하는 인구들 많아진다고 뉴스 분석하면서 귀농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종묘 판매량이 증가한다.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심지 노용. 그러니까 이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인간의 조건이란 걸 제가 보거든요. 혹시 인간의 조건 방송 보셨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인간의 조건 보셨어요? 이런 예능 프로들, 다큐식 예능 프로들 있잖아요. 그냥 이게 넘길 게 아니라니까. 정선편도 마찬가지고 도시 속 농사잖아요. 도시 속 농사. 실제로 그 서울 지역의 옥상에다가 이런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진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TV에서도 조명하는 거잖아요. 점점 도시 속의 농사라든가 아니면 진짜 귀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련주들은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요리하는 남자 열풍에 남성 주방용품 구매 급증. 자, 남자분들이
요리의 취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방용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마켓에서 이제 조사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요리하는 남자가 최근에 냉장고를 부탁해 하고 그쵸 냉장고를 부탁해부터 시작해서 요리 프로들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보러 한 프로들 제가 요즘 많이 보는 뭐 맛있는 녀석들 그런 거 정말 좋아지고 있고 저도 원래 저도 요리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거 말고 뭐 닭도리탕 김치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탕 그런 건 할 줄 알거든요. 저도 나중에 여유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요리하는 남자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 예전에 우리가 요거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하츠. 우리가 회원님들께 이 비슷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하츠를 공약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하츠 어때요? 잘 날라가죠? 관련주였습니다. 하츠. 트렌드죠. 트렌드. 하츠 쭉쭉 갑니다. 우리가 상한가를 프로 종가법. 저가주 주가 방어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렇죠. 쌍바닥 그리고 상한가 1% 중가법 때리고 매매 기법이 하나 둘 앞에도 저가주 주가 방어 매매 기법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뉴스와 차트가 겹쳐버리죠. 이런 것들이 공략하기에 가장 안정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송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밤 10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오실 때 노트 갖고 오셔야 돼요. 노트. 문구점 가면은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2,000원, 3,000원. 노트랑 계산기 갖고 오셔가지고 노트에다가 제가 하는 얘기를 적으셔야 돼요. 요즘에 주방용품이라든가 판매가 대세인데 요리하는 남자들이 인기라더라. 관련주에 하치가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콘택설, 버니 소켓인가요? 뭐 반도체 미세화 부분에 대해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앞으로 어떻게 된다? 미세먼지가 뭐 여름철에 만약에 사라지지 않으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강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적어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매매 기법이거든요. 시간적 추론법. 우리에게는 뭐 차트 물론 중요하죠. 다 보조지표 뭐 중요한데 솔직히 우리 뭐 매매하면서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기후 변화, 사회 변동, 시즌 이런 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고 가격을 측정해서 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이 회원님들은 구독자분들하고 뭐 유튜브 애청자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은 외톨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예전에 뭐 몇 번 얘기를 했겠지만 방송국에서 제가 이런 얘기 뭐 교재 교육을 하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하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해본 매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만 이 매매를 하고 계다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보조지표 없거나 뭐 이런 뭐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외로운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왜 그런 걸 봐? 왜 그런 걸 봐? 이렇게 해버리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완전 주식 초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미라클님 교사님.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할 때 뭐 5일선 11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뭐 고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저가가 어떻게 형성돼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보 수준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렇지만 이 확률은 무진장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풍문간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www.전륜닷컴 오시고요. 자, 회원님들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륜닷컴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죠? 구독 부분. 자, 지금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은 눌러주세요. 자, 회원님들. 자, 여기 구독 부분을 눌러주세요. www.전륜닷컴. 자, www.전륜닷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은 구독 중이 됩니다. 뭐냐 이거는 종목에 관한 뉴스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 주요 핫 이슈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할 생각에 실시간으로 오늘 이런 뉴스 나왔네요.
확인하세요. 오늘 이 뉴스 나왔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낮에도 여러분들이 이 멘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시간 메시지 옆에 있는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앞으로 뭐 뉴스라든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예, 참고를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방송 예, 올려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예, 좋은 매매 하시고 예, 저는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변동금리 대출 700조 시한폭탄 요게 시장의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변동금리 대출 700조 뉴스하고 그리스 디폴트 어제 뉴스 오늘은 이제 갚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반대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 요런 것들이 오늘 발목을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힘이 없었다면 또 많이 또 하락을 했을 거예요. 네. 반도체는 채우고 스마트폰은 줄이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힘 실었다. 아, 임대주택 엄청 나온다고요?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 그 54만원짜리 주택 아시죠 여러분들? 1인을 위한 1인을 위한 노숙자를 위한 54만원짜리 주택. 바닥에서 잘 때 집처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자는 그런 집이에요. 54만원짜리. 미국에서는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다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뉴스 한번 이제 내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뉴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세화예요. 미세화. 예, 미세화. 작아진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 제품들을 보세요.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죠. 예,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크기는 줄어들어야 돼요? 커져야 돼요? 전체적인 가전제품이 얇아지고 작아지고 있는데 그쵸? MP3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작아져요. 그쵸? 그 안에는 다 전자제품이니까 반도체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줄이게 되면은 그 반도체만 줄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꼽히는 기판 그리고 소켓 5월 26일 화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바로 갈게요. 네이버 풍문간파 오늘의 시장 풍문들 5월 27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26일인데 27일자 핫이슈를 본다는 것은 일단 오늘 나와있는 뉴스예요. 오늘 시장에 반영된 종목들 이제 또 이어질 뉴스들 그러니까 이 뉴스들은 이번 한 주나 내일 충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기법용이죠. 시장의 전체적인 시황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봉, 단타매매, 저가주 주가방어 이런 매매기법들이 알맞게 포진되어 있는 뉴스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은 아니죠. 자, 핫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리스 빚 상환, 변동금리 700조, 삼성전자, 자연재해, 엘니뇨, 가짜 백소, 휴가, 빅뱅, 콘서트, 돼지고기, 생체렌즈, 귀농, 주방용품. 자, 생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소한 거. 자,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요거는 처음 듣는 키워드다 하시는 거. 빚 상환. 이거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 그리스 빚을 상환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예요. 내일 시장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변동금리 700조. 변동금리 700조.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는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생체렌즈가 디스플레이, 생체렌즈가 디스플레이 아니고요. 눈에 그 동공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돋보기를 눈에다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시력을 6.0까지 만들 수 있고 1.0을 3.0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시력을 3배 이상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장치.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체 렌즈를 장착하기 시작하면 커튼하고 블라인드가 제일 많이 팔릴 거라고. 사생활보, 사생활보, 블라인드하고 커튼하고 엄청 팔릴 거 아니에요. 옆집 막 훔쳐보고 그런 애들 있을 테니까. 일단 뭐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무슨 사업 계획표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나오는 글자가 2020년이요. 2020년.
예전에, 또 2020년, 그렇죠. 지금 2020년 계속 그러는데, 저 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그때까지 꼭, 리딩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1990년도인가요? 80년도에 만화가 있었죠, 애니메이션. 2020년, 원더키디. 2020년 원더키디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때 로봇도 발전돼 있고, 그렇죠? 우주항공도 발전되어 있고, 외계인도 만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원더키디. 그리고 봐봐, 공룡 로봇. 공룡도 개발하고 있고. 야, 이거 보면은, 참, 이때 만화가들의 상상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만화가의 상상력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2020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뉴스들이 대두되고 있는가? 뭐 도로 뚫겠다, 뭐 건물 만들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매출 2014년 34원, 2020년에는 60조 원 거대 기업 발돋움. 왜 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또 2020년도에 묶어? 네? 왜 또 2020년에 2020년. 자, 2020년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진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10페이지 뒤죠? 10페이지. 현대차 2020년까지 2조 원 투자. 선진 자율주행 기술 추격에 올인. 저기 들어가 볼까요? 계속 뒤로 가도 무조건 2020년. 보이시죠? 2020. 지금 몇 페이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다 보세요. 울릉도 2020년까지 청정 에너지 섬이 된대요. 이런 것들. 와. 너무나 많은 일들이 2020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스 4달 5일 IMF의 빚 상환 시사했다. 호재입니까? 약재입니까? 여러분들. IMF의 빚을 상환하겠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호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배짜라 이래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배짜라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는 호재잖아요, 호재. 그리스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호재로 적용될까 하다가 또 그 뒤에 받아치는 뉴스가 나오죠. 변동금리 대출 700조 시한 폭탁 째깍째깍.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은 어느 시장에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중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으로 엄청난 이익을 막대하게 그렇게 이제 얻다가 부동산은 이제 폭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부동산 업계는 그럴 일 없다. 무조건 오른다. 1억짜리 100억 된다. 물론 농담이고요. 무조건 오른다 긍정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렵습니다. 2020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부로 이 부동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뉴스에. 일등문고야. 이것뿐만 아닙니다. 강남 송파까지 열차 인천공항서 2020년부터. 야, 2020년 벤츠 20개 확대. 벤츠도 2020년이네. 야, 레이더 2020년까지. 캡슐 커피 2020년까지. 레이더 2020년까지. 일본 2020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 2,500만 명까지 가능. 야, 참.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2020년은 야, 진짜 2020년까지 무조건 살아야죠. 얼마 안 되네. 우리는 얼마 안 되네. 간당간당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 그분들도 다 사셔가지고, 지금 한 110살? 100세이신 분들도 5년 더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115세까지 버텨갔다가 2020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비군도 2020년에 얘기가 있죠. 예비군. 제가 얼핏 본 거는 맞는가? 예비군 2020년 나오던데. 아, 여기 있네. 요 뉴스 7시간 전 예비군 훈련비 10만원 약속 잊으셨나요? 군이 2020년까지 12,000원인 예비군 훈련비를 3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번에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는 2020년까지 10만원 준다 그랬거든요. 예비군 훈련비를. 대신에 이제 2박 3일 훈련을 3박 4일로 늘리겠다 그랬는데 안 받고 말지. 안 받고 2박 3일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말이 안 돼가. 그리고 예비군 훈련비를 하루를 빼야 되는데 12,000원이면은 뭐 운용 그 이동비하고 밥값 하면은 진짜 이건 어이없는 가격이죠. 어이없는 가격. 대체 누가 이걸 대표적으로 측정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이없습니다.